은행의 수백억 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소식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연이은 금융사고에 내부 통제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이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최근에 발생한 거액의 금융사고들부터 살펴보죠. 먼저 지난달이었죠. 농협은행에서 또 수백억 원대 횡령이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NH농협은행 지점에서 117억 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영업점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건데요. 사고 기간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이어졌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달 6월 180억 규모의 횡령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쳐 대출 서류를 위조했는데요. 17명의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결제권자가 없을 때 관행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시급한 대출을 대신 해온 점 등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둘 다 100억 원대가 넘는 사고가 발생을 했군요. 이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담보 부풀리기나 부당대출 금융사고도 발생을 하고 있죠. 어떤 행태들이 이번에 적발이 됐을까요? 네, 올해 4월 KB국민은행은 2건의 업무상 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겁니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은 3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각 100억 원 이상 혹은 2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3월 109억 원의 과다 대출 사고가 났다고 공시했습니다. 역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배임 혐의인데요. 내부 감사를 통해 비슷한 금융사고 2건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는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 원의 부당 대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우리은행부터 농협은행, 국민은행까지 특히나 이 대형은행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게 더욱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만 국내 은행의 금융사고가 매달 계속 이렇게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만 이게 벌어진 일은 아니죠. 지금까지 금융사고를 종합해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100억 원 초과 여신 사고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사고의 규모는 150억 원이었는데요. 이에 비해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여신 사고는 7건으로 늘었습니다. 규모는 98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기간과 금액의 범위를 넓히면 금융사고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발생한 은행 횡령 사고는 1,536억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은행이 700억 원을 넘기며 최다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경남은행, 하나은행 등이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이 전무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은행업권의 환수액은 106억 원에 그쳐 6.9%의 환수율을 보였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450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5%에 그쳤습니다. 내부 통제도 상당히 부실한 데다가 지금 사라진 금액들이 환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대로 증발해버린 상황이다.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까 은행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에서 이번에 대책을 내놨다고 들었어요. 좀 이례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대형 금융지주 두 곳에 대해서 정기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정기검사로 전환했습니다. 우리금융이 정기검사를 받는 건 2021년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검사에 착수하는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긴 데다가 통보 시점도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형 금감원장은 오늘 한 간담회 직후 우리은행의 방식을 보면 나눠먹기 문화가 팽배했다며 여러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앞당겼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6주간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지난 2021년 종합검사를 실시한 지 3년 만입니다. 대형 금융지주 두 곳에 대한 동시 정기 검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고강도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 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계속해서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사고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반짝 검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위변조해 여신 심사에 활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은 소득과 재직 관련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요 서류는 발급 기관을 통한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담보가치를 부풀린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합니다. 본점 심사 확대와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강화 등도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 확인과 대응 프로세스 수립에도 나섭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외에도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도 보완합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다음 달까지 TF 실무 논의를 진행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연내에 모범 규준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전 통제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사후 대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관련해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회사에는 운영 리스크가 있어서 이 운영 리스크에 이제 어떻게 보면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내부 통제가 사전에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사후에도 처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금융회사에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금융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결여가 금융권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멍 뚫린 내부 통제를 어떻게 좀 잘 보완해 나갈지 철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현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